안녕하세요. 운영이사 12기 남초로입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준비한 이유는 제가 4월 세미나를 했을 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다시 발표를 준비했고요. 오늘 내용은 제가 좀 정비업에 대해서 많이 힘들고 또 많은 고민이 있을 때 제가 그거를 좀 헤쳐나갔던 그런 내용에 관한 걸 좀 준비했어요. 그런 내용이니까 같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제목은 제가 좀 바꿨습니다. 창조보다는 재미있게 사는 법이라는 내용으로 했고요. 재미라는 게 결국 제가 지금 다른 직업을 갖게끔 해준 그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재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먼저 프롤로그를 하자면 제가 그날 얘기했듯이 저는 정비업을 제가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비업체를. 제가 직원으로 한 20년 정도를 기아 오토케 근무를 하고 2019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을 할 때는 저도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월에 1,000만 원 이상 벌자, 또 집에 아이들 무슨 일 있을 때 문 닫고 가족하고 함께 하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흘러가지 않더라고요. 뭐 물론 기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6년, 7년 해보고 이렇게 벌써 결과를 내냐 말씀할 수도 있지만 저는 빨리 제가 안 될 것 같은 거는 빨리 하고 접고 제가 다른 거 잘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한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정비업체 운영에서 소질이 없구나 생각을 했을 때 제가 많이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열등감이 생기고 자괴감에 빠지고 또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 제가 이 책을 알게 됐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생각이 많아지고 제가 많이 생각을 바뀌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요. 당시로 돌아가 볼게요. 당시에 제가 그 시절에 친구들을 만나면 뭐 친구들은 저한테 이제 사장이구나 뭐 되게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 만나면은 결국 얘기한 게 그때 생각해보면 여러분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뭐 주식 얘기하고 코인 얘기하고 집값 얘기하고 투자한 거 얘기하고 얼마 벌었나 얘기하고 남이 얼마 벌었나 얘기하고 그러시죠 여러분도. 그러고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남는 거는 남들하고 비교하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돈 못 벌었을까? 나는 왜 그때 집 안 샀지? 이런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THC 클럽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게 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창업해서 잘 나가는데 나는 왜 못할까? 저 사람은 자격증 저런 거 다 땄는데 왜 나는 못할까? 막 비교만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그런 시간이 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재미있는 삶을 좀 살아야겠다. 나는 인생에 재미가 없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요 책에 요 그래프가 나오는데 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이 세 개 중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요? 지루한 삶, 불안한 삶, 아니면 재미있는 삶. 많은 걸 이뤄놓은 선배님들은 지금 삶이 지루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시작하는 또 후배님들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는 이걸 딱 봤을 때 저는 불안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불안하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그래서 생각한 게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불안한 거예요. 처음에 돈이 없어 불안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는 돈이 없어 불안한 게 아니라 아는 게 너무 없으니까 불안한 거죠. 내가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자동차 정비에는 다른 걸 모르니까 미래가 자동차 정비를 해서 돈을 버는 거 말고는 미래가 그려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데이터를 쌓자, 공부를 하자, 재미를 찾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입이 있어야 재미가 있고, 몰입을 만드는 건 창조다. 결국 재미는 창조에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결국은 내가 창조적인 삶을 살면 재미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근데 저는 창조라는 게 새로운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만 생각했어요. 스티브 잡스, 창조, 아이들한테 우리는 잡스처럼 공부는 못해도 너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창조가 뭔지 몰랐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처럼 띵했습니다. 창조는 결국 편집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새로운 건 없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데이터를 쌓아서, 여기서 공부라는 건 국영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그거 자체가 공부인 거예요. 제가 요즘 골프 치는데 골프를 하는 것도 공부인 거죠. 네.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 공부를 했던 데이터들 쌓여서 그게 축적돼서 편집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편집이 결국은 창조라는 거죠. 창조라는 게 공부를 해서 데이터를 쌓아서 데이터를 축적시켜서 그거를 내가 끌어와서 쓸 수 있을 때, 그게 창조라는 거예요. 내가 말할 수 있는 나만의 언어를 만드는 게 창조라는 거죠. 다만 그냥 남의 말을, 남이 해놓은 거를 갖다가 그냥 베끼고 이런 편집 말고요. 내가 어떤 공부를 했을 때 그거를 나만의 데이터로 축적을 해서 나만의 데이터로 내가 나만의 언어로 만들 수 있을 때, 그게 창조. 그러면 그 세상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나만의 세상이 되겠죠.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이 되니까 결국 다른 사람하고의 다른 시각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한 길을 내가 가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재미를 찾게 되겠죠, 내가. 그래서 당시 제가 생각했던 게,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거, 내가 돈을 못 벌어도 내가 재밌게 살 수 있는 거, 돈은 어차피 따라오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내가 운동을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작정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우리 클럽의 김정열 회원한테 물어봤어요. 그 형님이 운동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운동을 하고 싶은데 막 남이 여럿이 같이 하는 거 말고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을 생각하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구하니까 러닝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혼자 러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정말 저한테는 운동도 되고 생각도 정말 자유로워지더라고요. 혼자 뛰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쓸데없는 생각도 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물어보게 됐어요, 스스로. 그러면서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내가 거기서 진단평가사라는 새로운 직업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내가 정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비업체가 아닌 다른 삶에 대해서도 꿈꿀 수 있게 되고, 거기다가 건강도 좋아지고 몸도 좋아지고, 결국은 내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재미를 찾고 상상력을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제 우울함과 제 열등감과 제 자존감이 무너지는 현상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단지 내가 건물주가 되고 돈만 많이 버는 그런 상상력이 빈곤한 꿈을 꾸다가
이제는 내가 새로운 세상에 다른 정비업체가 아니더라도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 내가 불안하게 살고 두렵게 산 이유는 무지에서 왔던 건데 그 무지를 이제는 벗어나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창조적인 삶, 또 창조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거를 계속 데이터를 쌓고 나만의 데이터를 쌓고 나만의 언어를 쌓고 나만의 자료를 만들어서 상상력을 늘려서 거기서 내가 많은 걸 창조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창조적인 삶은 재미있는 삶하고 똑같기 때문에 상상력을 풍부하게 만들어서 창조적인 삶을 살게 되면 결국은 재미있는 삶을 살게 되는 그거를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돈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저도 그렇게 살았고요. 돈이 없어서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과 관계없이 내가 재미있는 삶을 살 수 있으면 그 재미를 쫓아서 한번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지금 PH 클럽 빼고는 모든 공부 다 관뒀습니다. 모든 스터디 다 관뒀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모여서 같이 내가 불안하게 나는 저 사람은 하는데 나도 해야지 이런 거는 다 관뒀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재미있어 하는 거 공부합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러닝을 하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저는 좀 꿈꾸는 게 있어서 사회복지사 학과에 가서 4년제 마쳤고요.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땄고 또 다른 자격증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기능장 역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골프도 요즘 좀 배우고 있고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걸 찾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느꼈던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순간 잠깐 멈추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닌 다른 상상력을 좀 한번 펼쳐보시는 건 어떨까? 네. 제가 좀 79년생인데 제가 나이가 아직 50이 안 됐죠.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 인생의 선배님들한테는 좀 건방지가 될 수도 있고 또 후배님들한테는 좀 너 뭐 성공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삶이 짧지만 정비 인생도 정비 인생은 좀 길다고 보면 길 수 있죠. 저도 나름 2002년도 출신이고 저는 고등학교도 공고를 나오고 어쨌건 자동차 학과도 나오고 했지만 근데 제가 창업한 기간은 짧아요. 창업 자체는 제가 굉장히 미천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정비업체가 어쨌건 저 자신으로서는 실패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운영하는 정비업체는 철저하게 예약제로만 운영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는 지금 현재 주수입원은 자동차 진단평가 회사 기아 인증중고차라는 회사에 들어가 있고요. 협력 회사에 거기에 지금 파트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고요. 또 외에 프리랜서로 자동차 진단평가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비업체를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는 정비업체가 아닌 인생도 제 미래에 이제는 꿈꿀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그냥 나는 이렇게 내가 힘든 시기를 이렇게 어쨌건 지나왔고 앞으로의 미래를 내가 이렇게 그리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오늘 제 이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운영이사 12기 남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